인간의 역사는 늘 선택과 책임, 그리고 거대한 운명이라는 파도와 싸워온 기록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외부의 거센 풍랑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 속에 숨겨진 진심을 파악하지 못해 소중한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수백 년 전 이탈리아의 차가운 새벽을 견디며 한 남자가 써내려간 문장들은 바로 이러한 삶의 근본적인 혼란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 그는 단순히 권모술수를 가르친 냉혈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취약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취약함을 어떻게 하면 강인한 역량으로 바꾸어 운명이라는 성난 짐승을 길들일 수 있는지 고민했던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군주론의 대미를 장식하는 제20장에서 26장의 내용입니다. 이 대목에서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다져야 하는지, 그리고 외부에서 불어오는 운명의 바람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치열한 조언을 건넵니다. 이것은 비단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는 자기 인생이라는 나라의 군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이 평온할 때 성벽을 쌓고 요새를 짓는 일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묻습니다. 당신이 짓고 있는 그 요새가 정말로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가? 혹은 당신 곁에서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 이들이 당신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나아가 도저히 거스를 수 없어 보이는 운명의 강물이 당신의 삶을 덮칠 때 당신은 그저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거친 물살에 맞서 제방을 쌓을 것인가? 이번 시간에는 마키아벨리의 시선을 통해 우리 내면의 내실을 기하는 법과 운명을 장악하는 지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화려한 수사나 막연한 낙관론이 아닌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통찰이 주는 위로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요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진실을 봐줘야 할 용기가 어떻게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외부의 칼날이 아니라 내면의 단단한 중심과 사람을 읽는 밝은 눈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마키아벨리가 건네는 그 엄중한 가르침의 마지막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운명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역량으로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찾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나를 보호할 울타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제20장에서 군주들이 흔히 취하는 방어 전략인 요새에 대해 매우 흥미롭고도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습니다. 많은 통치자가 적의 침략이나 백성의 반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돌성을 쌓고 높은 해자를 파곤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그것은 높은 담벼락이 있는 저택일 수도 있고 타인과 거리를 두는 차가운 마음의 벽일 수도 있으며 혹은 나를 증명해줄 화려한 경력이나 재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군주에게 가장 강력한 요새는 성벽이 아니라 바로 인민의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요새가 때로는 유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해로울 수도 있지만 백성들이 군주를 증오한다면 그 어떤 요새도 군주를 구원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적이 성문 앞까지 들이닥쳤을 때 군주를 미워하는 백성들은 외부의 적과 손을 잡고 군주를 공격하는 가장 무서운 내부의 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 삶에 던지는 울림은 매우 큽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지키기 위해 외적인 조건들을 쌓아 올리는데 급급합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물질, 나를 과시할 수 있는 거칠애에 집중하느라 정작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을 소홀히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큰 시련이라는 적이 찾아왔을 때 나를 진정으로 지켜주는 것은 내가 쌓아 올린 물질의 요새가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베풀었던 진심과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의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성벽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역사적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포를리 제후였던 카테리나 스포르차 백작 부인은 남편이 살해당했을 때 요새 덕분에 목숨을 구하고 지원군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체사레 모르자가 침공했을 때 그녀의 요새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백성들이 그녀를 증오하며 보르자와 합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를 배신한 것은 차가운 돌덩이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인간관계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타인을 배척하고 나만의 성벽 안에 갇히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입니다. 진정한 안전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지 않고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이라는 험난한 전장에서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요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백성의 재산과 부녀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 즉 그들의 삶의 터전과 존엄을 지켜주는 것에서부터 신뢰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타인의 영역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며 필요할 때 곁을 내어주는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민심이라는 견고한 방패를 얻게 됩니다. 성벽은 세월이 흐르면 풍화되어 무너지고 적의 대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쌓은 성벽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지며 위기의 순간에 가장 빛을 발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요새를 짓고 계십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돌성을 쌓느라 내 곁의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마키아벨리의 조언처럼 이제는 겉으로 보이는 요새보다 더 중요한 내면의 유대와 민심의 성벽을 쌓는 일에 마음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최선의 방책이자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권위의 시작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벽이 당신의 삶을 감싸 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제21장과 22장을 통해 군주가 곁에 두는 참모와 비서를 어떻게 선택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현실적이고도 엄중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는 군주의 능력을 판단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이들을 곁에 둔 군주는 이미 현명한 자로 인정받지만 그렇지 못한 군주는 시작부터 그 권위를 의심받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사람을 알아보고 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졌거나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아첨꾼들이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아첨은 달콤한 설탕처럼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자만심이라는 덫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아첨의 독을 경계하며 군주가 아첨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을 듣더라도 화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군주에게 아무 때나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군주에 대한 존경심과 권위는 순식간에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누구나 함부로 참견하고 비판하는 상황에서는 질서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지혜로운 군주라면 제3의 길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바로 소수의 현명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오직 그들에게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는 군주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만 의견을 말하게 하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감없는 진실을 말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직하게 말하면 할수록 더 큰 총애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귀중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과 비록 쓰디쓴 말일지라도 나에게 꼭 필요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칭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짚어주는 진실된 조언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비판을 거부하고 칭찬에 안주하려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이겨내야만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참모가 자신의 이익보다 군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또한 제시합니다. 만약 참모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그는 결코 좋은 참모가 될 수 없으며 신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군주는 참모를 귀하게 여기고 풍족하게 대우하여 그가 군주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군주는 참모의 조언을 듣되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반드시 자신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타인의 머리를 빌려 쓰되 그 머리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첨의 홍수 속에서 진실의 물길을 터놓는 용기, 그리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스스로 결단하는 강인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곁에는 지금 어떤 이들이 있습니까? 당신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진실을 가리는 아첨꾼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성장을 위해 뼈아픈 진실을 건네는 충직한 조언자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진실을 수용할 넓은 가슴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첨의 유혹을 뿌리치고 진실의 가치를 알아보는 밝은 눈을 가질 때 당신의 인생 경영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궤도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군주가 현명한 조언자를 곁에 두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조언을 받아들여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는 군주 자신의 안목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제23장에서 매우 뼈아픈 진실을 하나 건넵니다. 그것은 바로 군주 스스로가 현명하지 못하다면 결코 현명한 조언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는 능력 있는 참모를 잘 뽑기만 하면 내 부족함이 채워질 것이라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만약 어떤 군주가 스스로의 식견은 부족하면서 오로지 타인의 지혜에만 의존하려 한다면 그는 곧 참모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 명의 조언자로부터 각기 다른 의견을 들었을 때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군주는 서로 상충하는 조언들을 하나로 모으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참모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군주를 이용하려 될 것이고 군주는 그들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꼭두각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가의 경영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투자의 방향부터 건강관리, 인간관계의 해법까지 세상에는 수많은 전문가와 조언자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남의 말에만 휘둘린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좋은 조언이란 그것이 누구의 입에서 나오든 간에 근본적으로는 군주의 현명함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질문을 던지는 주체인 내가 깨어있을 때만 타인의 지혜가 나의 양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명한 조언을 가려내는 안목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끊임없는 학습과 사색,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세워두어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조언자들에게 늘 질문하되 그들이 말하는 내용의 진위와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그는 군주가 조언을 구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엄격한 선을 긋습니다. 조언은 군주가 원할 때 구하는 것이어야지 타인이 원할 때 강요받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조언을 일삼으며 당신의 결정에 간섭하려 든다면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도전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체적인 인간은 타인의 지혜를 빌려 쓰되 그 지혜가 자신의 직관과 경험을 압도하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 전문가의 말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문가의 말이 나의 구체적인 상황과 가치관에 부합하는지는 오직 나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강조한 군주의 안목이란 바로 이러한 선별 능력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머리를 빌려 세상을 보되 마지막 순간에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은 반드시 나의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고 고민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어떤 현자의 조언도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조언에 휘말려 파멸의 길로 들어서기 십상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타인의 조언을 듣고 그것을 자신의 지식과 결합하여 제3의 더 나은 길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말한 주체적인 리더십의 정수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내리고 있는 수많은 결정은 누구의 의지입니까? 혹시 주변의 시선이나 타인의 권유에 못 이겨 내키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지혜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단단한 중심이 밖의 정보를 흡수하여 내 것으로 만들 때 완성됩니다. 스스로 현명해지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현명해질 때 비로소 당신 주변의 모든 조언이 보석처럼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불운이 닥치거나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시대의 흐름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로운 제24장과 25장을 통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보이는 이 거대한 힘, 즉 운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논합니다. 그는 당시 이탈리아의 군주들이 나라를 잃고 몰락한 이유를 운명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이 몰락한 진짜 이유는 평화로운 시기에 다가올 폭풍을 대비하지 않은 그들 자신의 무능함 때문이라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냉철한 진단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운명을 거칠게 날뛰는 강물에 비유합니다. 한번 범람하기 시작한 강물은 평야를 휩쓸고 나무와 건물을 무너뜨리며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그 압도적인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강물이 평온하게 흐르는 시기에 미리 둑을 쌓고 제방을 정비해 두었다면 강물이 범람하더라도 물길을 돌리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툭과 제방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역량인 비르투입니다. 운명은 우리 삶의 절반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그 운명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역량은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을 넘어 다가올 위기를 미리 내다보는 통찰력과 그에 대비하는 성실함을 포함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운명 또한 자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그 포악한 힘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운이 나빴다고 말하며 자신을 위로하곤 합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묻습니다. 당신은 평화로운 시기에 다가올 겨울을 준비했는가? 날씨가 좋을 때 지붕을 고쳤는가? 그는 운명이 변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자신의 방식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어제의 성공 방식이 오늘의 위기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대의 흐름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떤 시기에는 신중함이 미덕이지만 어떤 시기에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운명이라는 강물이 굽이칠 때 그 물살의 속도와 방향을 읽고 그에 맞춰 나의 제방을 보수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고 변화하지 않는 전략은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역량이란 단순히 운이 좋기를 바라는 요행수가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것을 버텨낼 힘을 기르는 것.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망설임 없이 그 파도에 올라타는 준비성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운명이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준비에 따라 길들여질 수 있는 대상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삶의 강가에 어떤 제방을 쌓고 계십니까? 지금 평온하다고 해서 다가올 범람을 잊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운명이라는 이름의 강물은 반드시 다시 요동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지혜와 용기로 견고한 뚜구에 쌓아 올린다면 그 강물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더 넓은 바다로 이끄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역량은 운명을 이기는 유일한 열쇠이며 그 열쇠를 벼리는 책임은 오로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제25장의 후반부에서 운명에 대처하는 인간의 자세에 대해 매우 파격적이고도 역동적인 비유를 남깁니다. 그는 운명을 여성에 비유하며 운명은 신중하고 차분한 자보다는 과감하고 저돌적인 자에게 정복당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성이니 정복이니 하는 표현은 당시의 시대적 비유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속에 담긴 철학적 함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강렬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흔히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신중함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깁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만반의 준비가 끝날 때까지 행동을 유보하곤 합니다. 물론 신중함은 실수와 피해를 줄여줍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세상의 운기가 급박하게 변하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중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나치게 재고 따지는 사이에 기회의 창문은 닫혀버리고 운명의 여신은 주저하는 자를 뒤로 한 채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기질과 시대의 성격이 일치할 때 성공이 찾아온다고 보았습니다. 시대가 온건함을 요구할 때 신중한 사람은 번성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돌파력과 파괴력을 요구하는 격동기로 접어들면 기존의 신중한 방식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반드시 몰락하게 됩니다. 문제는 인간이 자신의 타고난 성품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신중하게 살아온 사람은 결코 과감해지기 어렵고 성급한 사람은 좀처럼 기다릴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차라리 신중함보다는 과감함이 낫다고 결론 짓습니다. 운명은 변화무쌍하며 인간의 계획을 비웃듯 흘러가지만 그 거친 물결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물살을 장악하려는 자에게는 길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모하게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하되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는 모든 것을 걸고 앞으로 나아가는 기계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며 평생을 준비만 하다가 정작 중요한 시작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소중한 성취들은 대부분 불확실성 속에서 용기를 내어 발을 내디뎠을 때 이루어집니다. 마키아벨리는 운명이란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동적인 존재이며 그 역동성에 맞추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자만이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운명은 차가운 머리로 분석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뜨거운 심장으로 부딪히는 자의 몫입니다. 마키아벨리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운명은 젊고 혈기왕성하며 자신을 두려움 없이 대하는 이들에게 더 호의적입니다. 이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며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하기보다는 설령 실패하더라도 내 삶의 영토를 직접 개척하겠다는 공격적인 의지가 운명을 굴복시키는 법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느라 기운을 다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복잡한 계산기보다 단순한 결단이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주저함을 떨치고 운명의 멱살을 잡으라고 조언합니다.
그 과감한 행동력이야말로 당신의 역량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잠자고 있던 운명을 깨워 당신의 편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운명의 바람은 언제나 불어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이용해 돛을 펼치고 파도를 덮는 것은 오직 항해사의 몫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결단이 운명보다 강할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이탈리아의 해방을 절규하듯 외치며 군주론을 마무리했던 제26장의 문장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단순한 정치적 조언을 넘어선 삶의 철학적 마침표를 찍어줍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탈리아를 보며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이 혼란을 끝내주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힘, 즉 우리 자신의 비르투였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갈 것처럼 위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위기야말로 진정한 역량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야 했고, 키루스가 페르시아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인이 메디아인에게 억압받고 있어야 했습니다. 즉, 당신이 처한 오늘의 고난은 당신이 미래의 영웅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무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새를 짓는 것보다 민심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아첨을 경계하며 진실을 들을 줄 알아야 하며 스스로의 안목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운명이라는 강물에 맞서 제방을 쌓고 때로는 과감하게 그 물결을 장악해야 한다는 통찰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점으로 모입니다. 바로 내 삶의 주권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운명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은 패배자의 언어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승리자의 언어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된 역량과 꺾이지 않는 의지입니다. 신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우리가 가져야 할 영광의 몫을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하늘의 뜻일지 모르나 그 삶을 가치 있게 채워나가는 것은 온전한 우리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이라는 영토를 돌아보십시오. 외세에 짓밟히듯 타인의 시선과 환경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운명이라는 이름의 파도에 휩쓸려 목적지를 잃지는 않았습니까? 마키아벨리가 메디치 가문에 건넸던 그 뜨거운 공고처럼 이제는 당신이 당신 삶의 깃발을 다시 세울 때입니다. 당신이 가진 지혜를 믿고 당신이 쌓아온 역량을 신뢰하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과감하게 첫 발을 내디디십시오. 차가운 현실 인식에서 시작하여 뜨거운 실행으로 끝맺는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은 우리를 더 강인하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운명은 정복당하기를 기다리는 대상일 뿐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단단해지고 당신의 눈이 진실을 향할 때 운명의 여신은 비로소 당신에게 미소 지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나눈 이 지혜의 조언들이 당신의 삶의 작은 제방이 되고 거친 바다를 건너는 든든한 돛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당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만의 왕국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평온하고 강인한 마음으로 당신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